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갑상선 암은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암이에요. 하지만 같은 경우는 걸리면 거의 사망률이 90% 이상이거든요. 6개월 정도 안으로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성 빈센트 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 임승택이라고 합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암인 건 확실해요. 순환암이라고 해도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후가 좋은 암 종류이면서 크기가 1cm보다 작고 위험한 위치가 아닐 때 그때는 바로 수술을 해도 되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경과를 보면서 효과가 될 때까지는 이제 수술을 미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크게 이제 분화암이라고 해가지고 예후가 좀 좋은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분화암이나 미분화암 같이 분화도가 좀 떨어지는, 예후가 안 좋은, 재발할 확률도 높고 그에 따른 이제 환자의 사망률도 의미 있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외적인 경우로 수질암이라는 다른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건 좀 논외로 치고, 크게 두 가지 암이 있고, 이제 분화암에는 유두암, 여포암, 헛슬세포암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암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진단이 됐다고 해도 진행 속도도 일반적으로 느리고, 치료를 했을 때 재발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화도가 떨어지는 암, 그렇게 되면은 수술을 깨끗하게 해도 이후에 재발할 확률도 높고, 미분화암 같은 경우는 걸리면 거의 사망률이 90% 이상이거든요. 6개월 정도 안으로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니까. 갑상선암이 굉장히 극과 극의 암 종류가 있는 암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분화암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가족력. 1초 안에 같은 종류의 이제 분화암 환자가 3명 이상 있으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어릴 때 방사선에 노출된 횟수, 용량이 많을 때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이런 검사를 많이 받는 경우는 잘 생긴다고 합니다. 미분화암 같은 경우는 아직 발생 원인이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우연히 발견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같은 경우는 분화암이든 미분화암이든 알 수 있는 방법이 드물고 적고, 진행이 많이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성대 신경을 침범하면 목소리가 변할 수 있어요. 사례도 많이 들린다든지, 목에 어떤 알 수 없는 불편감 같은 게 생기면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 암이 크기가 크다든지 주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면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만져질 수가 있거든요. 암이 진행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는 게 안전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이 첫 번째 치료법이고, 그 수술 이후에 보조 치료로 수술 이후에 재발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미분화암 혹은 수질암에 있어서 치료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분화암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암은 다 제거한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암이 남아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제거를 하려고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분화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도 다른 데에 전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로봇 수술은 사람 손보다 훨씬 가는 이제 로봇팔을 삽입해서 수술하는 방식이고, 처음 도입되게 된 이유는 갑상선의 위치가 이제 목에 있잖아요. 특히 목 앞쪽에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흉터가 필연적으로 생기거든요. 2010년도 초반 정도부터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목에 흉터를 내지 않고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새로 도입이 됐거든요. 가장 큰 목적은 흉터를 보이지 않는 곳에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가장 이제 로봇 수술의 큰 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 이외에도 장비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로봇 수술의 정밀도가 올라가서 흉터 이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개 부위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겨드랑이 쪽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식이 있어요. 적게는 2cm 정도, 크게는 한 5에서 6cm 정도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수술하는 거. 두 번째로는 구강 입으로 통해서 수술하는 건데, 수술 안쪽 공간을 통해서 로봇팔을 넣어서 수술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유륜 쪽을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셋 다 노출이 안 되는 부위잖아요. 절개 위치는 수술하시는 의사나 아니면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술 중에 목소리에 영향을 주는 신경들 아주 가까운 곳을 수술하는데, 첫 번째는 상부 후두신경이라는 게 있고 고음을 내는 데 관여를 해요. 두 번째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직접적으로 성대에 작용을 해서 다치면 성대 마비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경 두 개 가까이를 수술하거든요. 신경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술에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나빠질 수가 있어서 수술하시는 분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 중요한 거는 병원 많고 수술 잘하는 분한테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수술의 기본은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면서 합병증이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수술하시는 분의 그 경험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병원은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수술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술을 이제 경험이 많은 분이 있는 병원이죠. 두 번째는 환자의 감정적인 부분도 좀 지지를 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불편함을 최대한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갑상선 암은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암이에요. 처음에 진단을 받고 굉장히 놀란 가슴을 갖고 오셔도 그게 본인이 걱정하는 것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 항상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암 수술이라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암 수술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수술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고 수술 후에 합병증, 후유증 이런 것도 거의 없는 수술이거든요. 진단을 받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고 정해진 치료만 잘 받으면 수술 전과의 삶이 달라질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정해진 치료를 잘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